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학원 이광현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1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분들이 11월 1일부터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가 되면 그때는 현장에서 어머님들 만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설명회 관계로 그냥 마스크를 벗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되시면 현장 설명회에서 그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중국 명문대 입시 설명인데요. 이제 중국 유학하고 중국 유학 소개하고 중국 유학의 필요성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뭐가 됩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 보면 무역 수입 흑자주의 부분인데 대부분 다 뭐가 됩니까? 항상 5%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만약 쉽게 말하면 G10이다. 그러면 그 G10 나라 중에서는 중국이 유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뭐냐면 의과대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다수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들어가 있고 이화의료원도 들어가 있고 삼성병원도 들어가 있고 SK그룹들도 다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우리나라는 의료수가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의료수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수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일단 뭐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익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중국에 있는 의료법인들은 우리나라에 뭐가 됩니까? 상장 부분들 같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유학의 필요성은 각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이 이제 G2라고 하죠.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유학의 실패 요인은 쉽게 말하면 공부 안 한다. 그냥 단순 어학 자격증만 따가지고 중국을 갔을 때 뭐가 됩니까? 거기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강 글로벌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몇 년째죠? 만으로 5년째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육 현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국 유학 실패의 집중 원인 분석을 했고, 실제 이제 뭐가 됩니까?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맞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소개시킬 대학은 첫 번째가 이제 수도의과대학, 북경과학기술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대학 중에서 첫 번째 수도의과대학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도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나 풀릭대 의과대학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중국 의과대학에서 양한방 종합 1인데 수도의과대학은 학과가 3개의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의대가 있고요. 치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한의대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데가 뭐가 됩니까? 의대가 있고 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뭐가 되냐면 의대, 치대, 한의대가 공통적으로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경에 있는 수도의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수도의과대학에서 장점들은 뭐냐면 중국에 최대 20개의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대가 부속병원들이 많았던 건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의 병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개의 임상의과 과학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실습 기회의 부여로 뭐가 됩니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도의과대학 같은 경우 중국 의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바로 실습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이 다른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도의대 부속병원을 통해서 수도의과대학 졸업생들을 먼저 우선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가 됐습니까? 졸업 후에 전 세계에서 의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되는데 중국에서 의예과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시면 충분한 사업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를 15년 이상, 20년 이상 공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 따는 경우는 5년, 그 다음에 영어로 따는 거는 6년인데 일단 빨리 따셔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우수교수 교수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본과 1학년 때부터 필습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3학년 때 보통 주어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년제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중국어 같은 경우 5년 만에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국가대학에서 뭐가 됩니까? 요즘 보면 2020년 제주 포럼에서 한국, 중국, 일본어에서 의료기술 해가지고 역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은 의료수 체계가 좀 닫혀 있는 부분인데 결국 다 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의대, 치대, 한의대인데 한의대는 제외하고 의대, 치대 부분들이 아이가 어떤 부분들을 더 공부 잘할 수 있는지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할 거거든요.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면 뭐에 관심을 갖죠? 미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치대 부분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란 한중합작 국제심장병원, 혈관병원도 설립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 폭발적 성장학 기회가 있는 중국의 치과 산업에 주목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소득이 높아지면 미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과 부분의 성장 부분들은 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뭐죠? 상장된 기업 중에 디오라는 그룹이 있어요. 디오라는 회사가 뭐냐면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에 제작을 하는 부분인데 디오도 뭐가 됐습니까? 중국 부분에서 실제 임플란트 부분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디오를 쳐보시면 주가 추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머님들이 해가지고 의대만 꼭 좋은 게 아니라 뭐다? 중국 같은 경우는 치대도 시장문이 상당히 크게 열렸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당연히 생명,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국에서 역전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전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장기적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의료 체계는 서로 뭐가 됩니까? 공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가 뭐가 됩니까? 중국에서 가장 성장성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가 됩니까?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할까요? 요양병원 쪽. 그러니까 요양병원 쪽도 저희 나라도 뭐가 됩니까? 요양병원 성장률이 높은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인지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국가대학 중에서 유학생 부분인데 한국인 졸업생도 있고요. 파키스탄 졸업생, 네팔 졸업생, 미국 졸업생, 전 세계의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그 3년 전부터 들어갔던 학생들은 다 저희가 보냈던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국가대학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3학년,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전부 저희가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은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수도국가대학 입학 조건은 모집 전공은 5년제입니다. 그래서 임상의학, 국악의학은 쉽게 말하면 치대, 그 다음에 중의학은 한의대인데 저희 쪽 한국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건 뭐죠? 의대와 치대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임상의학, 의대 쪽에 10명, 국악의학, 치대 쪽에 5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조건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시면 맞는 거고 자격 조건은 HSK 210점 이상, 그 다음에 회화 중급 이상이 되시는 거고 고등학교 영문 졸업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강 글로벌 교육과정을 필수로 인쇄하시면서 여기는 본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내년 5월, 6월에 본고사 시험이 수학, 물리, 화학 부분이거든요. 요 정도 수학, 물리, 화학 부분은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나라의 수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그 시험 준비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유일의 수도국가대학 공식 입학시험하고 고사장을 운영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시면 본고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부산이나 그 다음에 다른 타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고사 시험을 볼 때는 저희 학원의 본 지정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줬으면 되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만약 수도국가대학의 본고사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희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학비 부분은 입학 신청금이 약 110만 원 냈고요. 본과 과정이 한 770만 원, 연단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학기가 아니라 연 단위에 77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에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턴 과정에서 다시 770만 원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에 뭐가 됩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두 번째, 북경과학기술대학교거든요. 중국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카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이스트나 그 다음에 포스텍이다, 이런 특성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중국은 국립대학 위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사립대학 위주인데 중국은 전부 다 국립대학 위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211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중국 대학교 중에 뭐가 됩니까? 4% 안에 속하는 인류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연대 갈래, 카이스트 갈래, 그러면 그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국립대학 중심 체계에 있기 때문에 뛰어난 모든 학생들이 국립대학을 지금 진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가? 중국의 사립대학하고 국립대학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IT 제조업 등 이공계열에서 유망산업 기업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쪽에서 서울대 컴공이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컴공이나 IT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 건 당연할 거고요. 본과 졸업생 취업률 94% 이상은 모든 학생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과학기술대학교는 저희가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을 전액 장학금으로 보낸 학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IT 산업 부분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중심이 IT나 반도체 이쪽 중심이었던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이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든, 그 다음에 컴공이든 다 같은 형태의 뭐가 됩니까? 이 기업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대형 부분들을 유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의 IT 기업이 뭐죠? 알리바바라는 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이 뭐가 되냐면 주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중국에서 뭐가 열리죠? 동계올림픽 부분이 열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계올림픽 부분이 열려가지고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닫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확장성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좀 자유로운 이동 부분이 됐으면 가장 저는 좋다라고 하거든요. 거꾸로 뭐냐면 동계올림픽 같은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자유로운 교육 부분에서 뭐냐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경과학기술대학의 그 채용 우대 조건 같은 경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LG, 포스코, 그 다음에 SK그룹 등이 있고요. 중국에 있는 로컬 그룹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뭐 화웨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웨이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잘 모르는데 중국의 로컬 기업 같은 경우 뭐냐면 중국의 서바연 연화공정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 매출액이 뭐냐면 우리나라 뭐가 됐습니까?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더 매출액이 높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매출액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용 우대 조건은 중국 소재대학 이상에서 학사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장점이 있냐면 그전에는 중국에서 뭐가 됩니까? 어학만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어학 부분과 뭐예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일정 정도의 학점이 유지가 되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이공계열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나 전자나 그 다음에 IT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IA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뭐가 됐습니까? 중국의 대학들을 나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나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죠. 사실 이제 저희 조카도 이제 유학을 다들 아시지만 저희 때는 단어를 많이 외웠지 회화를 잘 못했던 건데, 여기는 회화에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북경과학기술대학교에 아이들을 모집하는 학과는 요즘 저희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통신공학과, 자동차공학과, 환경공학과, 야금공학과라는 게 있거든요. 포항제철에서 특성화학과가 있는 것처럼
야근공학과는 제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료공학과 땡땡땡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가장 아이들이 선호했던 학과는 컴공, 기공, 전자, 자동차 공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입학조건은 HS급 5급 21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교육과정은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는 거고 입학시험은 뭐가 됩니까? 중국어하고 수학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중국어하고 수학시험인데 이 수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수능시험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고사 시험은 국경과기대도 반드시 본고사 시험은 어느 지역에서 학생들이 보더라도 저희 지정고사장에서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하시고요. 학비 같은 경우도 입학금이라고 하죠. 75만 원이고요. 본과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연 425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율고 등록금보다 더 싼 거죠. 그러면 연 425만 원이니까 그냥 한 학기 등록금으로 200만 원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시면 저는 다 성적장학금을 받았었거든요. 돈이 안 드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경제무역대학입니다. 경영경제학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뭐가 됩니까? 가장 높은 학과 중에 한 학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시면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의 서울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경영경제학과라든가 그 성균관대에 뭐가 됩니까?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경제학과처럼 거꾸로 뭐가 됩니까? 대외경제무역대학은 경영경제 마케팅 분야에서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옛날에 저희 쪽에서 뭐가 있었죠? 한국 외대의 영어교육과나 영어영문학과가 이렇게 돼 있던 것처럼 중국은 단과대 중심에서도 뭐가 됩니까? 이 학과가 가장 좋은 학과, 이 학과가 가장 좋은 학과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211 공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211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뭐가 됩니까? 100개의 가장 우수한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211 공정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그만큼 중국에 있는 정부에서 뭐예요? 혜택을 많이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됩니까? 211 공정이고요. 중국 대학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4%에 속하는 인류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한번 저는 여기 견학을 간 적이 있거든요. MOU 때문에 견학을 갔는데 저희 나라의 웬만한 대학에 뭐가 됩니까? 2.5배, 3배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영학과 3대 인증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요. 명문 경영학과에 해가지고 여기인데 이게 3대 인증 부분이 뭐가 되냐면 전 세계 19,000개 대학 중에서 뭐가 됩니까? 0.5%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없는 학교들이 이 부분들을 달성한 거고 나머지는 실제 달성을 못했습니다. 취업률은 94%가 되는 거고요. 졸업 후 중국 내 연봉도 한 4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건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70여 개 국가의 유학생들과 수업을 하는데 다양한 각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뭘 생각하시냐면 이 전형은 뭐냐면 특례 입학입니다. 이 전형은 수도국가대학이나 북경과기대나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다 특례 입학이에요.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도 뭐가 되면 특례 입학이 있는 것처럼 얘도 똑같은 형태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특례 입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세계경영학 3대 인증이라는 게 다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뭐가 됩니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거를 받은 대학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건 나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딱 누구만 했냐면 연세대학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경영경제에서는 서울대도 달성을 못했고요. 고대도 못했고 서강대, 성균관대도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됩니까? 연세대학이 많이 3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경영, 경제 쪽에서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유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항상 우리나라에서 뭐가 되면 코트라라고 있거든요. 코트라에서 뭐냐면 항상 설명회를 하면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취업박람회를 지금까지는 계속 주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기가 보면 중국 내 한국 유학생들은 주중대사관에 주최하는 채용박람회, 취업장 등의 다양한 취업 부분들의 활동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 중에서는 국민신한, 하나, 우리 산업은행이 하는 거고요. 보험엔 현대해상, 금융투자는 하나자산운용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많지만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중국어의 기본 회화에다가 중국어의 뭐예요? 실무 교육들을 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취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경제무역대학은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국제경제무역학과가 있고요. 금융학과, 경영학과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는 공상관리학과라고 하거든요. 물류관리학과, 마케팅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행정관리학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행정관리학과는 게 국제무역관리예요. 우리나라의 행정학과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국제정치학과는 경제외교. 이거는 전부 다 어디에 특성화되는 거예요? 경영, 경제에 다 특성화된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학과가 되는 게 이제 이건 국제리스크관리학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냐면 중국의 다양한 국가들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리스크관리학과는 게 있고 여기는 전부 경영, 경제에 관계되는 학과인데 경영, 경제 쪽에 특성화된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학 조건은 당연히 HSK 5급을 따셔야 되고요. 회화 중급,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원어민 강사들이 첨삭 피드백으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다 합니다. 수도국가대학이나 북경과기대나 대외경제무역대학 다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이강 글로벌 교육과정은 필수 이수하시고 본고사 시험이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시험에 본고사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강 글로벌 교육과정 이수 시 입학시험 자체를 면제해주는 MOU를 맺었던 거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학비는 똑같이 뭐가 됩니까? 입학 시청금은 4천 위안, 75만 원 정도로 하고요. 분과 대학에 입학했을 때 금액은 뭐가 됩니까? 460만 원. 연 단위로 했을 때 460만 원이라고 6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 학기당 등록금이 뭐가 됩니까? 23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입학생 중에 70%가 뭐가 됐습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시면서 기본 학점만 유지하시면 4학년 동안 졸업을 할 때까지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난 2021년 11월 22일 날 해가지고 예과반을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대반, 북경과기대, 대외경제무역대학까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1대1 입시 컨설팅은 저하고 뭐가 됩니까? 박사님하고 당연히 1대1 입시에서 학생의 성향 분석하고 지원학교 및 학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스케줄 부분들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HSK, HS 시험 부분들은 반드시 하는데 이건 원어민들이 중심으로 돼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명문대 지원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는 당연히 첨삭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접수 및 제출하면 되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학 진학했을 때 저희가 선후배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수도국가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북경과기대도 마찬가지고 대외경제무역대학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이 아이들을 보낸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들하고 들어가면 멘토링, 멘토 멘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데하고 그 차별화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도의대하고 북경과기대 얘기가 좀 초반이 있고요. 초급, 중급, 고급인데 이제 가끔 질문해. 저는 중국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되냐면 실제 중국어의 HSK 4, 5급을 따는데 몇 달 정도 걸렸냐면 4개월 정도면 모든 학생들이 뭐가 됩니까?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누구도 탈락 없이 다 지금까지 성공을 했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대학교 입학준비 과정에서 고급 회화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하고 영어를 동시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쪽에서 수능 공부를 했던 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화 중심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유래 공식
뭐가 됩니까? 입학시험 고사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별 맞춤형 수업들이 가능한 거고, 입학 전 뭐가 됩니까? 전공 과목 중국어의 용어 및 전공 기초 지식 부분들을 뭐냐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에 1학년 때 입학을 했을 때 대학에 바로 들어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어의 용어죠. 쉽게 말하면 수학 용어, 과학 용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상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은 아이들이 뭐냐면 경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똑같은 뭐가 됩니까? 마스터반으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경제, 무역, 비즈니스의 중국어 학습들은 당연히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용어라든가 중국의 경제 용어라든가 거꾸로 뭐가 됩니까? 그게 한국어로 따지면 우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국에서 알 수 있는 용어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글로벌 프로시 입학시험 면제라는 건 여기만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다 본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국어로 부분들을 뭐냐면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되고요. 내가 나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이거를 도피처로 생각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최단 기간 내에 최대 학습 효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건 HSK 5급을 딸 때 뭐냐면 그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이 안 걸렸고 나머지 학생들이 뭐가 됩니까?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HSK 5급이 뭐가 되냐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중국어 과의 학생들이 뭐예요? 외국어 대학 애들이 졸업을 반드시 하시려면 5급을 해야지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을 거꾸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5급이 필요한데 저희는 4개월 만에 이 5급 따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다 지금까지는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HSK, HS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5급 부분을 땄고 그 딴 훈련을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아이들이 실제 회화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연습을 시킬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 현지 교육 시스템이고 현지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체계적 학습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부분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전공 용어 및 전공 기초지식 선행 학습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현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본과 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들을 다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됩니까? 저희가 보냈던 특례 전형으로 보냈던 유학생들이 뭐가 됩니까? 한 명도 예 없이 지금까지는 잘 적응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도국가대학이나 북경과기대는 공식 입학시험 고사장이 여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하고 입학시험 대비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의 수능 공부 시키는 거하고 같은 결과라고 보시는데 그게 다만 뭐다? 중국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지금까지 갔던 학생들이 상당수가 뭐가 됐습니까? 장학금 수액 혜택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2019년도에 저희가 보냈을 때 수도의대 5명, 과기대, 북경과기대 8명, 대외경무대 17명이 장학금을 받았고요. 2020년도는 수도의대 8명, 과기대 5명, 대외경무대 10명. 올해가 조금 적었습니다.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하고 학부모님들을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설명회를 못했는데 11월 달부터는 현장 설명회에서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수도의대 4명, 과기대 3명, 대외경제무역대학 3명이 뭐가 됩니까? 전화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했던 수기거든요. 수도국가대학 진학을 목표로 처음 시작할 때 자신도 없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생님들에게 열정적인 가르침과 잘 짜진 커리큘럼, 세심한 지도와 응원대표의 HS 5급 및 중국어 회화 실력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가 훨씬 익숙한 저는 중국 유학을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중국 유학 설명회를 듣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국어 스피치의 반복 학습을 통해 이제는 중국어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땡땡 좋은 말이었다. 이제 합격증서 라이센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경과기대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뭐냐면 장학금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입학 증서라는 게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북경과기대나 중국의 수도국과대학에서 입학 증서로 오시면 이게 학적이 이제는 인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외경제무역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으로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부분들이 옵니다. 한국은 11월 달부터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이미 대면 수업이 이루어가지고 수도국과대학 학생들은 전부 다 한국에 있지 않고 다 중국에 가서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실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과기대도 마찬가지고요. 대외경제무역대학도 전부 오프라인 수업으로 현지에서 실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중국에서 꿈을 펼칠 기회 이강원 글로벌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유선은 577-4188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핸드폰은 010-2314-4188로 연락을 하시면 부모님들하고 컨설팅 날짜를 잡아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된다는 거. 근데 실제 오늘이 이제 10월 30일이거든요. 그럼 10월 30일이면 저희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현장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중국 유학 설명회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머님들에게 가장 궁금해했던 커리큘럼 과정이나 그 다음에 지금 수도국과대학이나 북경과기대나 대외경제무역대학을 들어갔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거꾸로 가장 궁금했던 이런 부분들의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늘 10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수업, 11월 달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학부모님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열리는 현장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